사람들은 우리를 조선의 꽃이라 불렀습니다. 금색 배지를 단 간부들조차 우리 앞에서는 고개를 숙였고, 우리는 장군님의 자비 아래 세상 부러울 것 없는 비단길을 걷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비단길 아래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뒤에는 썩어가는 상처가 있었고, 환호성 뒤에는 죽음 같은 침묵이 있었습니다. 16살, 영문도 모른 채 검은 차에 실려 평양의 거대한 담장 안으로 들어갔던 그날. 저는 제가 신이 사는 낙원에 입성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10년 뒤, 저는 얼어붙은 두만강 바닥을 기며 죽음보다 깊은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아니, 말해서는 안 되었던 어느 기쁨조 여인의 처절한 기록입니다. 이제 그 붉은 장막 뒤의 진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199X년 가을, 함경남도의 제 평범한 교실에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중앙당 5과에서 내려온 선발 요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마치 시장의 가축을 고르듯 그들은 우리를 한 명씩 일으켜 세웠습니다. 너, 앞으로 나와. 그 한마디에 제 운명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평양의 어느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옷을 모두 벗긴 채 진행된 정밀 신체 검사. 피부에 작은 흉터 하나라도 있는지, 치열은 고른지, 심지어 처녀성 검사까지. 16 어린 소녀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치욕적인 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가문의 영광이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작별인 줄도 모르고 저는 평양행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평양 외곽,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비밀 훈련소. 그곳의 담장은 세상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우리는 만수조라는 이름 아래 하루 15시간 넘는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발가락 끝이 뭉개지고 발톱이 빠져도 춤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도자 동지의 눈길이 머무는 그 찰나의 순간을 위해 우리는 인간이 아닌 정교한 인형이 되어야 했습니다. 가장 무서웠던 건 감시였습니다. 옆에 앉아 웃고 있는 친구가 내 사소한 말실수를 보이부에 보고하고 밤마다 서로를 비판하는 총화 시간은 영혼을 갉아먹었습니다.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는 모두 검열되었고 결국 어느 순간부터 편지 쓰는 법조차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서히 이름 없는 기쁨의 도구로 길들여졌습니다. 연회장의 문이 열리면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밖에서는 수천 명이 굶어 죽어간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이곳엔 세계 각국의 진미와 최고급 양주가 넘쳐났습니다. 화려한 한복을 입고 미소 짓는 우리의 임무는 단 하나였습니다. 지도자 동지의 기분. 그가 웃으면 우리에겐 스위스제 시계와 화장품 세트가 하사되었고 그의 표정이 굳어지면 연회장은 순식간에 얼음장 같은 사형장으로 변했습니다. 술 취한 간부들의 무례한 손길, 인간적인 수치심을 자극하는 명령들. 하지만 그곳에서 눈물은 반역이었습니다. 입은 웃고 있었지만 심장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나는 사람인가, 아니면 저 식탁에 놓인 화려한 장식품인가. 거울 속에 제 모습이 낯설어 잠 못 이루는 밤이 늘어갔습니다. 25살, 기쁨조의 유통기한이 끝나는 나이입니다. 국가에서는 제게 배려라며 은퇴를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호위국 장교와의 결혼을 붙여주었습니다. 너는 평생 이곳에서 본 것을 무덤까지 가져가야 한다. 만약 입을 열면 너뿐만 아니라 내 남편, 내 자식까지 사라질 것이다. 그것은 결혼이 아니라 종신형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보위부 요원이 주기적으로 집을 방문해 저를 감시했습니다. 남편조차 믿을 수 없는 숨막히는 일상.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고장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남조선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정말 있을까? 그 작은 의문이 제 가슴 속에서 거대한 해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뒤를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여기서 죽으나 다시 끌려가 짐승처럼 사나 매한가지였습니다.
허벅지를 스치는 총탄의 열기, 그리고 차가운 물속으로 가라앉는 몸. 얼음장 같은 강물이 폐부 깊숙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신이 있다면 제발 한 번만, 단 한 번만이라도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정신을 차렸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살을 애던 추위가 아니라 뺨을 간지리는 포근한 햇살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손을 잡고 있었고 그 온기는 제가 평양에서 받았던 그 어떤 비단보다 따뜻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여기는 안전합니다. 그 낯선 말투, 그 다정한 한마디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마침내 사선을 넘어 꿈에 그리던 그곳에 닿았다는 것을요. 서울의 아침은 눈이 부시게 밝았습니다. 처음 자유의 땅을 밟았을 때 느꼈던 그 이질적인 공기를 잊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고 아무도 제게 억지로 웃으라고 강요하지 않는 세상.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이 일상이 제게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확인해야 하는 기적과도 같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유흥을 위해 존재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제 이름으로 불리고 제 의지로 길을 걷고 제가 번 돈으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지극히 평범한 여자입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은 예전처럼 화려하지 않습니다. 눈가엔 주름이 생겼고 손등은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의 제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이 목소리가 장벽 너머 여전히 꼬주로 살며 시들어가는 내 동료들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당신들도 소중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포기하지 말라고. 이 떨리는 진심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